음모론만 하면 생각나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래, 프리메이슨, 로스차일드. 마치 지금 트럼프가 소수 세력, 자본 세력, 은행 세력과 싸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얘기를 해봤어요. 국방부 예산을 삭감할 건가요? 나는 이번에 포트녹스에 금이 진짜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때 때 맞춰서 일론 머스크의 X, 과연 포트녹스에 금이 있을까요? 도난당할 수도 있지 않아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를 한 두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자, 우성씨. 네. 이번엔 제가 질문할게요. 네네. 만약에 우성씨가 돈과 권력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저는 돈을 좀 선택할 거예요. 돈? 네. 왜요? 권력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이잖아요. 네. 남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전 남들에게 영향 끼치는 거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냥 저만 조용히 잘 살면 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장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도 돈이죠. 빚이 많아. 먹고 살기도 힘들어. 네.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로지 오늘 살 것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빚만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어떤 소망을 피력하고 나서 정말로 빚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10억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좀 살 수 있고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그게 아니에요. 10억이 있으면 50억이 있고 싶고 50억이 있으면 50억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우다 보면은 100억이 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고요.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자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권력? 그렇죠, 권력이에요. 부자인데 또 바라는 거는 권력이다. 그러면 권력이 위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권력까지 잡으면 또 그 위에 돈으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모론만 하면 생각나는 어떤 세력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래, 네. 프리메이슨, 로스차일드 이쪽에 맞아요, 뭐 맞아요. 유대인들이 해서 맞아요. 세계를 움직이는, 뒤에서 미국을 다 조종하고. 그렇죠, 소수 세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마치 지금 트럼프가 소수 세력, 자본 세력, 은행 세력과 싸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얘기를 해봤어요. 네. 금이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급등을 하는 걸 보고 우리 고객분들이 막 금 사러 왔을 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야, 이게 말이 되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이렇게까지 금이 안 오르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금이 오르지? 이거 거의 사재기 수준으로 오르는데 하루에 2,000원, 3,000원이 정상인 하루가 5만원, 6만원씩 올랐어요.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어떤 무슨 재난이 있던 것도 아니라 단지 트럼프 대통령의 뭐 관세 정책에 대한,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뭐 영국에 있는 금이 미국으로 현물로 이동했다, 뭐 이런 뉴스, 그리고 뭐 중국에서 계속해서 금을 사들이고 있다. 그래서 안전자산인 금을 사야겠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현물이라는 거예요. ETF 상품도 있고 KRX도 있고 펀드도 있는데 현물로 그렇게 몰리는 거를 처음 느껴본 거예요. 25년 동안에. 그러면 왜 사람들은 현물을 선호할까? 불안해서 그럽니다. 제가 요즘에 뭐 트럼프, 뭐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 관심 가져야 돼요. 트럼프의 관세 얘기 때문에 금값이 이렇게 요동친다고 하면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 또 주목한 게 딱 하나 또 있어요. 기자가 그랬어요. 이번에도 국방부 예산을 삭감할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나는 이번에 포트녹스에 금이 진짜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이게 뭔 얘기예요? 국방부 예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때 맞춰서 일론 머스크의 X, 거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만들어요. 과연 포트녹스에 우리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금이 있을까요? 도난당할 수도 있지 않아요? 라는 말을 했어요. 둘이 파트너잖아요. 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거의 동시간대에 포트녹스라는 발언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원래 제가 몰랐거든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금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중앙은행에서 갖고 있는 것만 했을 때예요. 거의 한 8,500톤 정도 있어요. 그 중에
4,500톤이 포트녹스라는 요새에 보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아, 포트녹스가 뭐야? 하고 막 찾아봤죠. 왜 거기에 있는 금을 확인해 보자고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발언을 할까? 금이니까 제가 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는 어떤 발언을 통해서 이득을 상당히 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 트럼프 일가들이 네. 금을 이렇게 샀다가 또 팔았다가 또 이렇게 샀다가 팔았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이 여우는 그럴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포트녹스, 여기서 포트는 요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녹스라는 거는 미국의 남독 전쟁 때 있는 장군 이름이에요. 녹스의 요새라는 뜻이죠. 이 곳은 정말로 철통 보안이에요. 그 주위에는 아파치 헬기가 날아다니고 정예 부대가 쭉 둘러싸여가지고 보안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건 그쪽에 있는 그 보관 창고인데요. 그 문 있죠, 이렇게. 그게 22톤이에요. 문이요? 문만. 아, 그러니 그걸 뭐 폭격을 뭐 해도 네. 까닭 없겠죠. 거기에 4,500톤이 저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4,000톤은 어디 있어요? 미 연방준비위원회하고 조폐국? 네, 거기에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왜 지금 포트녹스에 금이 있나 확인하자, 그 금이 도난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발언을 했을까? 아, 물론 그 스페인 영화 중에 종이의 방인가? 뭐 하여튼 그런 금고터는 뭐 맞아요, 넷플릭스 맞아요. 뭐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도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그것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왜 발표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금이 있다, 네. 없다, 몇 톤이 있다를 이제까지 말한 적이 없어요. 굳이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여기에 잘 궁금해할지도 모르니까. 모른다는 네. 거죠. 아, 그럼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트럼프가 무슨 의지로 포트녹스에 있는 금을 확인하고자 할까? 근데 저는 좀 의아했어요. 포트녹스에 4,500톤이라는 금이 만약에 없다면, 네. 또 두 번째는 한 2,500톤 정도밖에 없고, 2,000톤은 서류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어느 나라에 뭐 잠깐 뭐 빌려줬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아,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정말 4,500톤이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추려봤는데 이상하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은 금값이 오르는 걸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기축 통화인 달러를 위협을 하기 때문에 금이 오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이득이 될 게 뭐지? 만에 하나 거기서 그 금 양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없다면 미국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금값은 치솟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걸 왜 모험을 하죠? 가만 놔두면은 그냥 넘어가는데 왜 굳이 일론 머스크하고 합자해가지고 왜 포트녹스의 금을 확인해야겠다고 얘기를 할까? 제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를 한 두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이 얘기가 왜 하필이면은 미국이 금 선물을 갖다가 신청을 했는데, 금 선물은 예측이잖아요. 네. 그리고 금 선물을 런던 금 연합회에 얘기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현물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포트녹스에 있는 금을 확인하겠다. 이게 무슨 일이지 지금?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을 사려고 하는가? 이게 무슨 의도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만약에 라이벌인 중국을 어떻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뭘 선택했을까? 만약에 포트녹스에 금이 부족하거나 없다면 각 중앙은행에 있는 금을 다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영국에 맡겼으면 회수할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죠. 영국의 영란은행에 우리나라 금 105톤이 정확하게 있는지 확인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세계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봤대요? 아니요. 보안상으로 보여줄 수가 없대요. 만약에 트럼프가 그렇게 했다면 세계적으로 내 금을 확인하러 들 거예요.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세계가 아마 발칵 뒤집힐 거라는 거죠. 믿을 수 없잖아. 우리나라에 있는 금도 그렇게 있다고 했는데 내가 확인하니까 모자르네. 없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우리가 금을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두고 화폐를 발행했는데 뭐야? 금 없잖아. 그러면 이 모든 게 어디로 갈까요? 비트코인으로 갈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머리 좋게 해서 트럼프가 달러는 유지한데 이 라이벌인 금을 흔들고 싶은 거죠. 이 라이벌인 또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시선을 거봐. 야, 정확해야지. 개수 정확하지. 뭐 해킹 당할 염려 없지. 블록체인으로 돼 있지. 이것처럼 정확한 디지털 금이 어딨어. 그게 비트코인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비트코인을 많이 매집을 하고 앞으로는 우리 금으로 하지 말고 이게 신세대답게 코인으로 합시다.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네. 돈 벌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할 거고요. 미국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또 뭐든지 할 거예요.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여기 칠 때 그 값은 오를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의 특징, 막 관심을 갖고 막 하다가 한번 살짝 나야 모르는 척하고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트럼프가 과연 왜 금을 확인했을까?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금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거의 2배 정도로 오른 거죠. 근데 금의 단점이 뭐예요? 이자가 없어요. 보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딱 생각하기에 저 포트녹스에 있는 4,500톤에 있는 금이 저렇게 놀고 있어. 아니 저거 이자도 없지. 괜히 이 철통 같은 이걸로 해가지고 돈이나 많이 들지. 그거 유지하는데 돈 많이 들잖아. 아우 너무 아까워. 금값도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저걸 그대로 놔두면 어떡해. 그래서 지금 머리를 쓰는 거죠. 확인하고 있으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여기에 있는 어마어마한 4,500톤에 있는 이 금을 가지고 펀드를 조성하자. 그게 국부 펀드예요. 대통령인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금이 놀고 있느니 이것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상승할 수 있죠. 단 이 금은 건들지도 않아요. 담보예요, 담보. 그러면은 트럼프가 뭐 세 개 얘기해갖고 포트녹스에 갔더니 4,500톤이 안전하게 있습니다. 4,500톤의 담보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보증할 수 있는 펀드를 발행하겠습니다. 그 펀드가 뭐예요? 투자자들한테 모아가지고 일정량의 담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익이 많겠어요.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 두 이 경제인이 만나서 아마 협상을 해서 그거 일단 보자고 해서 사람들 관심을 일단 쏟읍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고 오케이 있어 하면은 이걸로 국부 펀드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땡겨 가지고 이것으로 나라에 있는 빚을 청산합시다. 두 번째, 없어? 모자라? 이러면 어떡해? 그럴 경우에는 금도 못 믿겠다. 나라에 있는 중앙은행을 다 절확인해 봐라. 그 금들이 정확하게 있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이 정도인데 너희들이 정확하게 있었어? 한 불신감을 심어주면은 타격이 중국에 갈 것이고 절대 뚫을 수 없고 보관할 필요 없는 비트코인으로 하자니까 라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요점만 정리할게요. 네. 자, 첫 번째, 트럼프의 입을 주목해라.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엄청난 발언들을 쏟아낼 거예요. 그때마다 경제, 금뿐만 아니라 주식이라든지 국채, 환율, 이 모든 것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심할 거라는 거죠. 그것을 먼저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왜 미국이 금 선물을 신청한 것을 현물로 미국 본토로 가져오게 했느냐. 금은 실물금으로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뭐 선물, 숫자 노름이에요. 뭐 통장에 돈 지키는 거 숫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의 지금 움직임을 봤을 때는요, 어떠한 대책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죠. 그게 뭐예요? 실물금을 보관해라. 그 뜻입니다. 자, 봐봐요.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제 정세와 국내 정치 상황을 비례해가지고요, 제발 금값이 올랐을 때 이 꼭대기에서 사지 마세요. 조금만 견뎌보십시오. 내 물건은 어떻게 하든지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할 거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싼 가격에 그 물건을 쟁취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이기심이라는 거죠. 서로의 이기심이 아주 이렇게 발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국가는 자연스럽게 여기에 개입돼야 한다. 시장은 가만히 내버려둬야 돼요. 자기네들이 돌고 자기네들끼리 정화시키는 겁니다. 거기에서 극한 대립의 이기심과 극한 대립의 이기심이 부딪혔을 때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좀 정리해달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다 개입해. 여기에 관한 부작용이 꼭 생길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하늘 아래 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인은 같지만은요, 사상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걸 참고하셔갖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표명하는 거니까 제 말이 절대 맞는 거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1000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제가 들어가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